호숫가에서 태닝을 즐기는 남자, 그의 옆으로 1시간째 울고 있는 여자가 있다. 겉보기엔 영락없이 울고 있는 모습이지만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겠다. 남자는 여자에게 다가가 묻는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는다. 뻣뻣하게 굳은 몸은 숨조차 쉬지 않는다. 여자는 죽어 있었던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사월이 아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살인자의 사랑법입니다. 2020년에 출간이 되었고요. 출판사는 북로드, 저자는 마이크 오머. 페이지 수는 484페이지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촉망받는 신예 작가 마이크 오머의 추리 스릴러물을 소개하겠습니다. 곧바로 줄거리를 소개할게요. 이야기의 배경은 2016년 미국 일리노이 시카고입니다. 이곳에서 아주 기이한 시체가 발견이 되는데요. 누군가에 의해 교살당한 후에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정성스런 방부 처리 과정까지 거쳐 옷까지 잘 차려입혀진 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발견이 된 여성의 시체. 그리고 얼마 후에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사람들은 사건의 범인을 목 조르는 장의사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곧장 사건 해결을 위해 FBI 요원 테이텀 그레이가 파견이 됐고요. 범인의 프로파일링을 위해서 작품의 주인공인 범죄 심리학자 조이 벤틀리가 투입됐습니다. 이 주인공 조이 벤틀리는요, 30세 여성으로 FBI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인 신분의 프로파일러입니다. 이 조이는 어린 시절에 경험을 했던 연쇄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탁월한 능력을 자랑하는 프로파일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의 과거 경험을 작품에서는 자세히 다루는데요. 이렇듯 이야기는 현재의 목 조르는 장의사 사건과 과거의 연쇄살인 사건이 교차하면서 진행됩니다. 먼저 주인공 조이의 과거를 함께 알아보시자고요. 20여 년 전 마을에서 여성들이 실종되기 시작을 했고요. 곧이어 강간당한 후 살해된 시신이 인근 호숫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한 남자가 용의자로 체포가 됐지만 곧 자살을 해버렸고요.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었어요. 주인공은 그때부터 범죄와 관련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범이 따로 있음을 직감했는데요. 조이가 지목을 한 진범은 바로 옆집 아저씨 로드 글로버였습니다. 조이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범행 도구도 찾았는데요. 바로 회색 넥타이였어요. 조이는 그 사실을 곧장 경찰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저 10대 소녀의 망상이라는 말만 듣고는 무시당해버렸어요. 그러다가 범인과 마주하게 됐죠. 로드 글로버는 그녀의 목숨을 위협을 했는데요. 참으로 시의적절한 이웃의 도움으로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그리고 로드 글로버는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트라우마가 생길 만한 일이네요. 그럼 다시 현재로 돌아가 보시죠. FBI 요원 테이텀 그레이와 주인공 조이 벤틀리 콤비는 너무나도 다른 스타일로 인해서 늘 삐걱삐걱거리지만 그러면서도 사건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진행하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납치해서 교살하고 시간을 저지르고 시신이 썩지 않도록 방부 처리까지 하는 목 조르는 장의사. 얼마 후 세 번째 피해자가 될 여성이 납치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이 납치된 상태에서 경찰에 연락을 해왔고요. 덕분에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수사를 진행하던 중에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서 주인공 조이 벤틀리라는 이름이 적힌 봉투가 발견이 되는데요. 뭐지? 봉투를 열어본 조이는 내용물을 확인하고 경악합니다. 바로 회색 넥타이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와우, 회색 넥타이는 어린 시절의 옆집 아저씨 연쇄살인범 로드 글로버의 범행 도구였잖아요. 이제 조이는 목 조르는 장의사가 아무래도 로드 글로버와 동일 인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심증만 있을 뿐이지 설명하기도 힘들고 증거도 없습니다. 게다가 프로파일러로서는 냉정하지 못한 판단이기도 했죠. 조이는 복잡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영감을 얻기 위해서 어린 시절 연쇄살인 피해자들의 시신이 발견됐던 호숫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껏 자신의 주변을 맴돌던 과거의 악몽,
로드 글로버와 대면하게 됐습니다. 로드 글로버는 당황한 조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심각한 폭행을 당한 조이, 이제 어떻게 사건을 해결해 나갈까요? 목조르는 장의사와 로드 글로버는 진짜로 동일인물이 맞을까요? 후반부는 책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이 작품은 지극히 대중적인 스타일의 추리 스릴러물입니다. 이 말은요, 너무 복잡하지 않은 사건 전개를 통해서 독자가 온전히 범인을 추론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스릴러 작품에서는요, 잔인한 묘사가 종종 등장합니다. 오늘의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는 이런 중간중간에 범인의 1인칭으로 시간, 사체 방부 작업 이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불편함을 느끼실 만한 독자라면 주의가 필요하겠어요. 하지만 시종일관 이런 고어틱한 이야기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은 짧게 나오고요. 이 재치 있는 프로파일링 과정, 그리고 주인공 조이와 수사관 테이텀의 밀당, 또 테이텀의 할아버지의 개그 등을 통해서 재치와 유머를 아주 적절하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품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제목이 살인자의 사랑법입니다. 김영하 작가의 살인자의 기억법, 또 아멜리 노통부의 살인자의 건강법하고 라임이 잘 맞아요. 그런데 줄거리를 알아본 바로는 사랑 이야기는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작품의 원제는 A Killer's Mind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법은 왜 등장했을까? 정답은 범인의 심리 상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범인의 1인칭을 통해서 범행 수법이 묘사되기 때문에 이 범인의 심리 상태도 함께 추론을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범인은 병적인 판타지를 가진 인물입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집착하고 죽여서라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누가 되었던 그저 누군가를 곁에 두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대상이 죽은 상대라면 나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나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모습의 인형처럼 변치 않는 상태로 곁에 있을 것이다 라는 상상. 그렇게 범인은 납치한 여성의 몸에 작은 상처도 내지 않고 목을 졸라서 살해를 했고요. 시간을 하면서 욕구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변치 않을 거다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다루던 시신의 상태는 얼마 가지 못했죠. 부패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시신에다가 방부 처리를 하게 된 겁니다. 이렇듯 수많은 사랑을 팽개치고 병적인 판타지로 마음을 달래는 남자. 이런 범인의 심리를 사랑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줄거리 스포는 피하기는 했는데요. 약간만 스포를 하자면 일단 뿌려놓은 떡밥들은 대부분 회수를 하면서 이야기를 매듭 짓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후속편을 암시하면서 끝나는데요. 그래서 야, 이거 2탄 나오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검색을 해봤더니만 벌써 나왔더라고요. 제목은 In the Darkness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편도 나왔어요. Thicker than Blood. 작가는 이렇게 주인공을 앞세워서 조이 벤틀리 시리즈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물 구성이나 이야기의 진행을 볼 때 독일의 작가인 넬레 노이하우스의 타우누스 시리즈를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현재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만 번역 출간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음 작품도 곧 나오겠네요. 추리 스릴러 장르를 즐기는 분이라면 주인공 조이 벤틀리의 기원이 다루어지고 있는 오늘의 작품을 통해서 시리즈에 입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살인자의 사랑법 리뷰였습니다. 후속편 제목은 어떻게 번역할지가 궁금하네요.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